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이 되겠습니다. 8월 18일 하면은 아주 그 불현듯 불현듯이 아니고 떠오르는 게 있죠. 8.18 도끼 만행 사건이 되겠습니다. 혹시 아는 8.18 도끼 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음, 바로 그 1977년 8월 18일 날 있었던 사건이었죠. 판문점에서 그 사계 청소를 하기 위해서 미루나무를 이제 잘라내는 미군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제 작업인부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도끼와 뭐 온갖 흉기를 갖고서 사람 머리를 그냥 참 그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머리를 그냥 내리쳐 갖고서 현장에서 인제 즉사를 했죠. 독립하스 대위죠. 그 정도로 이 잔인한 짓을 벌였던 그 집단이 바로 인제 북한이라는 집단입니다. 물론 뭐 북한 주민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북한에서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정권이 바로 인제 그런 상당히 그 인간적이고 그다음에 야만적인 그런 그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날이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물론 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8.18 도끼 만행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할 수 없듯이 오늘 8월 18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날이다라는 그런 그 인제 비공식적이고 민간적인 그런 그 기념일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날 이렇게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도끼 42초. 그러니까 참 짧은 시간에 일어난 거죠. 42초 만에 인제 벌어진 일이니까. 어 이게 참 그 인제 비겁한 거예요. 무슨 뭐 이 방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그런 그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전혀 뭐 아무런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이 무방비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옆에 와서 도끼로 내리치는 정말 좀 잔인하죠 사실은. 예. 하여튼 그때 인제 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날 그 내용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네. 네, 8월 18일 이날은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사건 가운데 하나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실 제 경험으로도 저는 저때 이 ROTC 1년 차였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막 들어갔다가 8월 첫 주에 나왔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지났을까? 그리고 나서 인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인제 그 군사훈련이 끝나고서 인제 고향에를 이제 내려가서 고향집에서 이제 잠깐 있을 때였는데 어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 소식이 그렇게 빨리빨리 전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뭐 TV를 뭐 자주 보는 게 아니니까 이제 어 어느 날 인제 이 앞에 인제 큰 도로인데 집 앞이. 나갔더니 군인들이 서로 철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그게 인제 군사용어로 단독 군장입니다. 그러니까 배낭을 메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제 철모를 쓰고 탄띠를 두르고 그다음에 그 소총을 수리하고 다니는 그것이 인제 단독 군장이죠. 거기에 인제 군장을 이제 하면 완전 군장이 되는 건데 그래서 길거리에 다니는 군인들이 왜냐하면 저희 고향에 그 산안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좀 많이 인제 눈에 띕니다 사실은. 근데 군인들이 전부 철모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군사훈련을 마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철모를 썼다.'라는 게 좀 뭔가 심상치 않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제 막 뉴스를 확인을 해 보니까 전방에서 판문점에서 인제 그런 사건이 인제 벌어진 거죠. 사실 이때 당시에 그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에서 가장 높았던 긴장이라고 해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긴장이 있었던 거는 저도 기억하지 못해요. 어 그때 데프콘 3 까지 갔었다라는 게 제 기억입니다. 거의 뭐 전쟁 준전시 상태죠. 그러니까 전방에서는 그 선임하사 그러니까 거기에 인제 장기 거주하고 있는 그런 군인 가족들을 인제 후방으로 다 빼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그쯤 되면은 후방으로 빠지는 그 군인 가족들은 '아 이건 전쟁 났구나.'라고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전쟁이 나서 인제 남편이나 아들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그 전선에 나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이걸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군인 가족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던 그런 날인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의 그 기념일이지만은 네버 기브 업 데이 해갖고 우리말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기념일이 오늘 8월 18일 날 겹치게 되네요. 자, 오늘은 그 한 나라의 그 의지, 한 나라의 의지와 한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앞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76년, 1976년이죠. 저희들이 그 이제 훈련 들어갔을 때니까 처음 훈련 들어갔을 때니까 1976년 되겠습니다. 8월 18일 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우리 그 JSA로 알려졌죠. 뭐 저 관련된 영화도 이제 있었는데 그 공동경비구역에서 이제 보면은 커다란 미루나무 한 그루가 거기 이제 서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통상 여름철이 되면 가지와 그 나뭇잎이 무성해지기 때문에 서계 청소를 합니다. 앞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다음에 가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계로 확보하는 거죠. 먼 그 지점까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제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서계 청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도 그 미루나무에 대해서 서계 청소하느라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아 이건 차라리 나무를 베어버리는 게 낫겠다. 근데 어, 싶으니까 이제 그 나무 앞에 가서 이제 그 베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군이 이제 평소처럼 가지치기를 그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북계군이 나타난 거죠.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말다툼이 이어지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이 지역 쪽에 있는 그런 그 이 장애물이니까 우리가 제거하는 거 마땅하다." 근데 이렇게 뭐 서로 말싸움을 했을 겁니다. 뭐 솔직히 공산주의자들은 뭐 특별한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뭐 폭력을 행사하든 뭐 어떻게 하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습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다툼이 이어졌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 북계군이 작업용 도끼를 이제 뺏어 갖고서 그 유엔군 장교를 갖다가 공격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인제 뭐 서로 편하게 얘기를 주고받다가 물론 실례는 했지만은 서로 이렇게 실랑이 했지만은 얘기를 그 평소와 같이 그렇게 주고받는 상태에서 갑자기 인제 들고 있던 그 무기를 뺏어 갖고 무기가 아니죠. 작업 도구를 뺏어 갖고 무기로 사용을 해 버리니까 사실 아무런 그 방대를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는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미군 장교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그다음에 마크 베럭 중위가 현장에서 이제 목숨을 잃었어요. 뭐 그냥 뭐 갖고 있는 도끼로 머리를 내리치니까 뭐 당연히 사람은 죽겠죠. 네. 아 정말 그거 보면 잔인한 겁니다. 그 불과 수십 초 만에 인제 벌어진 그런 참극이었어요. 아까 42 초라고 그랬는데 1 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넋 놓고 있는 상태 뭐 녹을 어글렀다라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런 방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흉기를 갖다가 이제 휘두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사태가 인제 심각해졌죠. 뭐 거의 전쟁까지 갔었던 그 위기였다는 것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원산 앞바다에 미국 그 군함들이 인제 갔을 때 대구서 뭐 상당히 인제 그때 격앙돼 있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 원산항 앞바다에 그런 대형 그 항모라든가 이런 것이 떠 있을 정도면 그 서로 그 총구를 맞대고 있는 휴전선에서 더 급박하게도 갔겠죠. 그러니까 데프콘 이건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훈련 상황이랑 뭐 진돗개 뭐 이런 식으로 발령이 나가겠지만은 데프콘 발령이 나서 뭐 막 군인 가족들을 빼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그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어찌 됐든 미군 측 입장에서는 저희 나라 군대에 그 장교가 2 명이 그 살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강경 대응이 이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8월 21일 날 수백 명의 병력과 전차, 공격 헬기, 그다음에 B-52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전투기 이런 걸 막 그 동원을 해 갖고서 작전을 벌이죠. 그 폴 버니언 작전을 인제 실시합니다. 오퍼레이션 폴 버니언. 이 폴 버니언이라는 게 인제 그 나무꾼 이게 나무를 베다 인제 그렇게 착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인제 어떤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 갖고 작전명을 갖다가 인제 명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목표는 단 하나. 일단 베려고 했던 걸 못 베고서 그런 참극이 일어났으니까 '우선 미루나무 부분은 먼저 베어 버려야 되겠다.' 싶어 갖고서 그 문제가 됐던 미군 미루나무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베어서 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그 미루나무 때문에 시계에 인제 그 어떤 그 장애물소가 있던 것이 인제 그게 사라진 거죠. 하여튼 인제 뭐 그쯤 되니까 사실은 심각하죠. 뭐 원산 앞바다에 막 항모가 떠 있고 그러니까 북한도 더 이상 어떻게 이제 저항을 못 하고서 결국은 인제 긴장이 인제 여기서 일단락이 되는데 그때 인제 이 상태로 일단락이 됐던 게
그 당시에 그 김일성이 그 사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던 그런 기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사태가 거기서 예, 종결적으로 이렇게 옮겨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그 군사 전문가들이 이, 이 당시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사변이 끝난 이후 가장 전쟁 가능성이 높았던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서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갔고 아직까지 우리는 대치하고 있죠. 어, 따라서 현재 상태는 우리가 휴전 국가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 상태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했지만 북한은 그렇지가 못했죠. 하지만 요즘 와갖고 그 뭔가 진지론 같은 거에 그다음에 문화 마르크시즘 이런 거에 많은 잠식을 당해갖고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점차 붉은 물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붉은 세력들을 퇴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동시대를 사는 사람은 동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 생각에는 우리는 정말 그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세대는 정말 그 좋은 세상을 살고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 젊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걱정이죠. 어떤 세상이 됐는지.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은 못 느끼죠. 지금 자유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따뜻하게 느끼듯이 그냥 그러다 결국은 이제 익사는 익사죠. 익사인데 뜨거운 물에 빠질 정도로 익사가 되는데 아마 정말 자유라는 것이 이제 사라져 갖고서 정말 삶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불편하구나라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날이 오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날이 왔을 때는 늦은 거다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껴봐야 뭐 할 말로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황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 입장이. 자 하여튼 그렇게 그 8.28 도끼 만행 사건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이 그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날이라고 해서 네버 기브 업 데이 즉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날이라고 그렇게 인제 미국 사람들이 그걸 인제 즐기는 겁니다. 네 이 기념일은 그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좌절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정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때는 정말 그 인제 무릎을 꿇고 싶어요, 상황 인생에. 그러나 그러한 그 어떤 그 좌절 같은 것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해 내기 위해서 그래도 이런 기념일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기념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능보다 정말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버티고 버티는 그런 끈기가 어 자신을 성공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예. 토마스 에디슨 그러니까 뭐 전구를 발명하고 한 그런 토마스 에디슨 걔는 미국의 발명가입니다. 큰 학력도 없으면서 이런 일을 이룬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어 그냥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발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을 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해 갖고서 결국은 이루어냈기 때문에 발명왕이라는 그 이제 호칭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 한 얘기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되지 않는 방법을 수없이 발견했습니다." 어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되지 않는 방법을 수없이 보았다. 실패가 아니다 이거죠. 그냥 그런 되지 않는 장면을 보았을 뿐이지 결코 실패하거나 그걸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이런 그 유명한 말을 그는 인제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날이 주는 의미가 뭐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쉽게 포기하면은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판문점 사건 주권 의지를 갖고서 대응을 하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도 어 그 뭐 결국은 이제 김일성이 인제 사과하는 형식을 이제 갖추고 그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조금 아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나 해서 또 사실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그것도 참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 결정하는 것도. 참 이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그 마음은 그런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뭐 마키아벨리가 쓴 그런 군주론이라든가 아니면 로마 산원들 요새 그걸 좀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은 그냥 탐욕스럽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결국은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그 규모가 커지면 이제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 그다음에 종족과 종족 간의 그런 전쟁이 비화가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어, 탐욕의 이제 그 화신 아니면 탐욕의 노예가 인간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도전하는 계속 도전한다는 것도 사실은 탐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탐욕하면 그 이제 이미지가 나쁘게 느껴지는데 어, 좀 말을 바꿔서 욕심이 없으면은 뭔가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도 갖고 그다음에 용기를 갖고 결코 그 앞에 어려운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오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8월 18일은 역사는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라를 지키는 거, 그다음에 꿈을 이루는 거. 결국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한테만 돌아오는 그런 어떤 몫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8.18 도끼 만행 사건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날. 예, 이 두 가지 날에 대해서 그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